2% 부족한 김문수의 처절한 승부수 이렇게 했는데 3년짜리 대통령 왜 2%가 부족하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제대로 지금 선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일부에서 이재명 캠프로 넘어가는 뭐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죠. 그다지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뭔가 확 치고 나가기에는 2% 정도가 부족한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이 승부수를 하나 크게 던졌습니다. 바로 개헌 구상인데 크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개헌 구상이 저는 상당히 이 개헌 어제 이재명이 갑자기 그전에는 개헌에 대해서 미온적이다가 갑자기 4년 중임 연임, 4년 연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년 연임 개헌을 치고 나왔죠. 자, 그거는 어제부터 TV 토론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TV 토론회에서 분명히 개헌 이야기가 나올 것이니 거기에 대비하는 차원이었고 또 지금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은 범여권에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 개헌 연대가 다시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덕수 카드가 아직 살아있죠. 한덕수 개헌을 매개로 해서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던 한덕수 전 총리 카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뭐 선수를 친다고 개헌론을 꺼냈는데 4년 연임 그걸 정면으로 받아친 승부수를 던진 사람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어제 개헌을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이재명에게 제안을 한 거죠. 제안한 거 보면 이재명으로서는 이 내용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내용입니다. 이거 나를 겨냥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가령 국회 권한 남용 견제 방안을 개헌에 담자. 지금 이재명의 국정 마비에 가까운 국회 권한 남용 이것도 지적을 했고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이 김문수 후보의 개헌 구상을 보면은 이재명의 행태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개헌에 담자는 이야기니까 이 국회 권한 남용 견제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 특권 폐지 이게 다 이재명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그다음에 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소환 이거는 계속 이 민주당 다수당의 행포를 벌이는 민주당을 겨냥한 것들이죠. 그리고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중립, 독립성 확보 이것도 지금 가장 현안으로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본인의 죄를 털기 위해서 대법원을 막 압박을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막 탄핵한다고 하고 헌재를 장악을 하고 하니까 이것도 막자. 그리고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하자. 불소추 특권 지금 84조 가지고 이재명에 적용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예 폐지하자.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리고 4년 중임 직선제. 네, 핵심은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하자입니다. 본인부터 하겠다는 거죠. 이재명은 자 간단하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4년 중임제를 4년 연임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 집권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연임제를 푸틴 방식의 푸틴이 연임제를 악용을 해서 2번 연임을 하고 그 다음에 물러나서 메데드프인가요? 다른 에게 잠깐 맡겼다가 다시 한 텀이 지나면 다시 복귀를 하는 이렇게 장기 집권의 수단으로 연임제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재명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장기 집권용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4년 중임제를 이야기했습니다.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하면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명확하죠. 이 방안은 한덕수도 같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임기 3년만 하겠다. 자, 그래서 이 3년 임기 단축이 이재명의 개헌론,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개헌론을 덮는 것도 있지만은 한덕수, 한동훈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이 주장을 했던 방안이기 때문에 3년으로 단축한다는 거. 지금 이재명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4년이면은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시점을 딱 맞추면은 이게 큰 선거가 하나가 없어지면서 같이 실시가 되니까는 이 국력 낭비도 막고 돈도 절약하겠죠. 국가 재정도. 그래서 이 대선을 총선이나
아니면 지방선거와 같이 연결시키면은 이게 4년마다 돌아가니까 대통령 4년이 되니까 그러면 같이 선거가 이루어지죠. 김문수 후보가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2028년 총선, 2028년에 총선이 있는데 원래 들어가면 대선이 2028년인데 지금 뽑히는 대통령은 2030년까지 하게 되죠. 5년이니까. 그래서 5년 동안 하면은 또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나는 당선되면은 3년만 대통령 하겠다. 3년 동안 개헌 다 마무리하고 국가 아젠다도 다 마무리하고 3년만 하겠다. 그래서 2028년에 나는 퇴임하고 2028년 총선할 때 새로운 대통령을 같이 뽑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거죠. 2028년 다음에 2032년 총선 대선, 2036년 총선 대선 같이 가는 거죠. 그 방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여기는 전제가 따르죠. 내가 2년 희생하겠다. 내가 당선되더라도 2년은 안 하겠다. 자기 희생이 있죠. 이재명의 말은 뭐냐면은 이걸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지방선거와 맞추자는 겁니다. 지방선거. 그런데 내년에 실시되는 2026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그때는 개헌 투표를 해서 개헌을 완수하고 적용을 하는 거는 그 다음 지방선거. 내년에 지방선거니까 4년 후면은 2030년에 지방선거가 있죠. 2030년 지방선거 그때는 지금 뽑는 대통령의 정상적으로 하면 5년 임기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2030년 지방선거부터 지방선거하고 대선을 같이 하자는 게 이재명이 내놓은 겁니다. 차이가 있죠.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것은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3년만 하고 2년은 반납을 하고 국회의원 총선하고 맞춰가자. 이재명은 내가 대통령 되면은 나는 5년 다 할 거야. 5년 다 하고 저 멀리 5년 후에 지방선거, 다음 지방선거 그때부터 맞춰가자. 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헌안에 임기 단축을 결정을 한 사람은 김문수 후보 본인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이런 그 개헌안 같은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문수 후보의 개헌 구상 이런 것들은 참모들 당에서 다 마련을 하죠. 마련을 하고 직접 후보가 그거를 발표를 하는 형식인데 이것은 지금 3년 단축은 김문수 후보가 직접 결정을 한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입장문을 쓰면서 거기다가 임기 단축은 따로 써놓았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개헌 구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개헌론을 다시 띄우는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단절 여기에 쏠렸던 여론이 지금 개헌 이슈로 좀 돌아가는 그전에 개헌 이슈가 한번 있었죠. 한덕수 전 총리가 정대철 헌정회장도 만나고 또 이낙연 전 총리 손학규 다 해서 빅텐트를 치는데 그 매개가 개헌 그리고 반 이재명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한덕수 전 총리의 퇴장으로 잠복했다가 다시 김문수 후보가 3년 안을 던지면서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김문수 후보는 개헌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임기 단축 카드를 직접 추가하면서 배수진을 쳤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한동훈이 먼저 내놨던 개헌 방안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제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까지 어떤 그 입장 표명 같은 것이 없는데 그때 단일화 파동 이후에 그때 분명히 이 선대위원장은 맡기에 좀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의 당신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 선거에 합류하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이렇게 3년 이 임기 단축 이렇게 하면은 한덕수 후보가 던진 방안과 똑같기 때문에 어떤 그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제 이재명이 먼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구상을 발표를 하고 나서 참모들이 우리도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보고를 했고 국민의힘 개헌 특위에서 논의된 개헌 방안을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이제 3년 임기 단축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에는 없던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최종 개헌 구상을
결정을 했다. 직접 결정을 했다. 그리고 다음 대선은 총선에 맞춰 치를 수 있도록 내년 그러니까 3년짜리 대통령을 하겠다. 이렇게 참모들에게 직접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개헌 필요성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빅텐트 개헌 연대를 다시 띄우기 위한 단순한 어떤 그 임기 3년 단축이 지금 당장 선거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직접 선택을 해서 띄웠고, 그러면 앞으로 대선 남은 기간 동안에 이슈를 개헌 의제로 전환을 하는데 주력을 한다. 그러면은 외연이 굉장히 좀 확장이 되는, 개헌은 그동안 그 이재명 빼고 전부 다 찬성을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데 이재명이 본인이 대통령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통령 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는데 정치 보복도 해야 되고 자기 이제 앞가림도 해야 되고 범죄 혐의, 헌법 84조 논란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개헌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개헌 문제가 블랙홀이 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지 않을 생각은 있죠. 그런데 이슈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4년 연임제 개헌을 던졌는데 거기에 김문수 후보가 한 번 더 치고 나간,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을 내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권역별 집중 유세에 나선다. 좀 분위기를 확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죠. 윤재옥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오늘 긴급 전체 선대위 회의를 열어서 권역별 집중 유세로 이제 좀 전환을 하자. 지금 사실 각 당협별 이렇게 유세를 하니까 제대로 잘 모이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냥 설렁설렁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찌라시 형태로도 돌고, 어느 당협은 손을 놨다더라, 어디는 보좌관들이 전부 다 휴가를 갔다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이제 다 잡는 입장에서 이번 주는 보수 진영 전열을 가다듬고 나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주다. 전열 정비를 한번 할 때가 됐죠. 그래서 붐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합동 유세를 시작하겠다. 자, 그러니까는 대구에서 크게, 경북에서 크게, 충청, 강원 이렇게 권역별 집중 유세에 나선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좀 중진들 그리고 대중성 있는 사람들도 활동을 해야 되겠죠. 공동선대위원장들도 현장에 다 투입된다. 총력전이라는 거죠. 최대한 많이 현장을 다닐 것이다. 그동안은 각 당협별로 선거 요새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집중 유세로 방향을 틀어서 온 힘을 모으자. 영남권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으로 바람을 일으킨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문수 대통령 펀드, 대선 자금 모금을 위한 문수 대통령 펀드가 있었는데 19분 만에 250억 목표액을 달성을 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이 펀드에 가입을 하면은 나중에 이자까지 같이 해서 이제 돌려받습니다. 돌려받는데 어쨌든 그만큼 많이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대선 선거 비용 제한액이 588억 원인데 여기에 물론 이 선거 보전금도 선거 비용도 보전받고 했지만은 지원받고 했지만 국고에서 이게 또 펀드를 이렇게 발행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지층을 하나로 끌어모으는 그런 상징적인 일인데 250억 펀드 계획이 19분 만에 완료됐다. 이것도 괜찮은 분위기다고 보입니다.